어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바로 전직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두 원장을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중요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것이고, 서훈 전 원장은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때 그 신문을 아주 심도 있게 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2, 3일 만에 끝마치고 북으로 강제 북송을 시켰다.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륜적인 예, 맞습니다. 중대 국가 범죄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만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하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 범죄라고 지금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 서훈 원장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그 강제 북송에 신문 안 했다는 거 있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 보낼 때 눈에 안대까지 채워가지고 포승 출간이 무슨 노예들 그거 네. 하듯이 했는데요. 네. 그 서훈 실장도 우리나라, 저 원장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게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다만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 살고 있어 우리가 데리고 오지 못할 뿐이지. 예. 그러면 이게 남아한 북한 주민이 뭐 살인범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낸다는데, 그거는 그쪽 주장이고, 북한 측에. 네. 우리는 사법제도가 있으면은 그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북한에 보내는 그 기간이 사실상으로 살인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나라 감옥에 있어야 되고 북한에 보내면 안 되죠. 예. 자기의 의지로 남아했다면 우리가 납치했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 납치 사건하고 월북 사건 좀 관계는 되는데, 그러면은 서훈 실장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완전히 정치적 고려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한 유화 정책, 그렇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 아부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서훈 원장은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야, 이거는. 예. 그렇다고 봐요. 네, 그 신문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전혀 안 맞게 그냥 정치적인 고려 하나로 이 사람들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그 사지로, 거기 가면 당연히 이 남한 어민들 지금 사형대서라고 보는데, 예. 이렇게 사지로 몰아보니 그건 진짜 반인륜적인 범죄고, 그렇죠.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정치적인 망명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걸 전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는 서훈 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동기가 뭔지, 왜 그렇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신문까지 생략해가면서 그렇죠. 급박하게 북한으로 보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100%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 박지원 원장의 첩보 보고서, 그게는 아마 서해 공무원 관계 그렇죠. 첩보 거기에서 보고서인데요. 이제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고 군 정보당국에서 와가지고, 생산한 예. 첩보 보고서를 아주 짜깁게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렇게 삭제를 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국정원장이 이런 첩보 보고서를 짜집게 하고 어떤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시한 게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아까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 구단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월북몰이를 한 예,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데 전제는 문재인 대통령 몰랐다 합시다. 이 월북인지 그냥 단순 추락인지 몰랐다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대통령은 공무원 아닙니까? 예. 대통령 판단에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것만 딱 올려가지고, 그러면 위계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는 사법적으로 그런 거지, 사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큰 일인데 저보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삭제를 한 적이 없고 내가 바보냐? 그 삭제한다고 그 삭제 지시하면 그게 따를 국정원 직원들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다 원본이 딴 데 있는데 그 삭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삭제를 했겠냐?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김기현 새 원장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고강도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나왔다는 거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원본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박지원 원장한테. 왜냐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할 때 원본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원본을 갖다가 거의 충실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그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판단에 오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갖다가 나중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재판할 때 제가 그러거든요. 판사들이 재판할 때 판결문 쓸 때 어떤 증거를 하나하나 보고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결론을 일단 내려놓고 예. 그 결론에 맞는 증거는 취합하고 그다음 맞지 않는 증거는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박지원 원장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증거는 넣고 예. 맞지 않는 증거는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김기현 원장 거기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원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나 이런 그 잘못된 조작된 보고 하는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이걸 떠나서 큰 정치적인 그 잘못을 범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랄까 이런 것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취해왔던 그런 굴종 외교 이것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이걸 적폐청산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정부 기관들이 대통령의 어떤 통치 의지랄까 그런 것에 맞춰서 정책을 집행한 문제는 정치적이고 고도 정무적 판단인데 그걸 법의잣대로 뒤늦게 이렇게 들이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뭐 행정 각 분야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에 그랬고 이번에 신적폐청산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전 정부의 관료들이 어떤 범죄 행위와는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도 올리고 그다음 그걸 시행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보복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전체의 책임이지. 그래도 공무원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탈원전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파고 있는 게 어떤 정책에 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진 게 아닙니다. 그 원전 경제성 평가 이런 걸 조작한 거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있죠. 범죄 행위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건드려가지고 그걸 범죄로 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정책적인 판단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했는 걸 갖다 바로잡겠다는 거지. 이 때문에 지금 국정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백운규 전 장관 문제 이건 범죄 행위를 갖다가 밝히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 야당은 프레임을 정치 보복으로 전부 다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까지 그렇다고 해서 정치 보복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기존에 행했던 범죄 행위까지 듣고 가자는 거나 국가의 이 법치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하고 나중에 사면 복권할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오케이. 이 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범죄행위를 했다. 나중에 사면 복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듣고 가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싱가포르 네. 미북 정상회담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아주 강력한 그런 남북 어떤 대화에 본인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그냥 대못을 받겠다. 더 이상 이 후퇴가 안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남북 어떤 그 교착 상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모든 가진 노력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김정은을 좀 비율을 맞추려고 했고 특히 그 탈북 어민 그때는 바로 한 달 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셔오기 위해서 그냥 2, 3일 만에 돌려보내면서 초청장과 함께 인신공약을 같이 보낸 거 이런 것들이 그 이대준 씨 사건이 난 23일 오전 1시 또 10시 이렇게 청와대에서 긴급 NSC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서 그런 데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했을 때는 추락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월북으로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에는 추정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군까지 합참까지. 지금 이제 문제는 또 군에서도 오늘 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47개의 첩보를 다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서해 공무원 그 기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당시 지금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서욱이죠. 왜냐하면 이게 국방장관의 지시하고 군 정보국장인가요? 그 두 사람만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본부장. 그래서 이 지금 뭐 거기도 원본은 살아 있다고 또 말하던데 또 뭐 해명도 또 했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원본 살아 있는 건 나중에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국방장관이란 분이 진짜 국방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저기 지킬 곳이 상대가 지금 북한밖에 돼 있습니까? 그런 나라하고의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숨기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서욱 장관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거기도 뭐 아까 말씀드린 위계한 공무집 방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은 군사 통합 정보 체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중요한 정보들은 거기다 다 모아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다 삭제를 해. 특히 초기에 그런 시신 소각 문제라든가 걸 다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또 감사원에서도 해경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수사정보국장 그 해경왕한테 혼이 난 사람 있잖아요. 당신 그따위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을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또 그때 잘 해갖고 남해 지방 경찰청장이 해경청장으로 가 있는데 그리고 또 김태균 울산 해경서장 등 한 4명 정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동해청장까지 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안보 적폐랄까 안보 농단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겠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 정해지면은 이 공무원들이 있죠.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서까지라도 그 대통령이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범죄 행위까지 해가면서 그걸 맞추는 거는 본인도 나중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무원들은 좀 제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정원이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역대 지금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그러니까요. 깜빵으로 구속된 사람도 하는 있고. 흑역사가 계속되고 예.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제 정치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뭐 야당 시각에서는 윤석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때려잡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원은 정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네. 그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전직 원장이 모사드는 특정 권력이라든가 정치 세력에 무슨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고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거듭나야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음 정권 가서도 윤석열 정부 때 처음부터 네. 거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때려잡고 해갖고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또 되면 어떻게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뭐 야당 측에서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시다발 적폐청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정권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 시제에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윤석열 정권의 어떤 바로잡기 동력을 약화시키는 거는 지금 자기들이 다수당이고 그다음 0.7%밖에 안 졌고 이런 경우에 계속 언론이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장악되어 있고 지금 야권에 이런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고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생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진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뭐 지금 야당은 노리고 있는 바죠. 그렇지만 저는 5년 단임 만들어준 거는 이런 걸 너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데 연연해하지 말고 할 건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라고. 5년 단임 만들어줬는데. 검찰총장을 1년도 안 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 그걸 바라고 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비정상이 아주 정상으로 활개를 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당도 참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게 옛날에 정치인 대통령 같으면 여론 좀 안 좋으면 금방 좀 돌아서고 이 유화 정책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뭐 여론 그거 뭔데 이러면서 그게 뭐 100% 옳다고는 안 하는데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불편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생각합니다.